이렇게 모국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했던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반 안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현재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의 작가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책에서 그런 엄마표 영어의 핵심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효능감, ESL 스토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영어가 좀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글자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옛날에 읽었던 책을 들고 와서는 글자가 왜 이렇게 커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 영어라는 것이 낯설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글자가 되게 작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 아이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몇몇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아이들이 영어가 좀 편해지면서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 많이 쉬운 책을 읽었어? 이런 의미로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좀 만만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효능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영어 영상물을 이제 평소에 꾸준한 루틴으로 이제 자주 시청을 하게 되면은요,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학교에서 더빙된 거를 보여준대요. 우리말 더빙이 된 거를 보면은 그거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다고 싫다고 오히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막 없이 그냥 영어의 원어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내가 영어를 좀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스스로, 물론 그 아이들이 100% 다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영어가 좀 편안해지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영어 좀 하는 아이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가르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제가 수년간 엄마들과 굉장히 오랜 동안 소통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모국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했던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반 안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어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엄마표 영어를 해주셔야 그것이 결국은 더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뿌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ESL도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ESL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래서 이게 EFL이라는 용어하고 좀 대조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FL 환경이라는 것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게 동양권 국가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학원을 떠나면은 어디서도 영어를 이제 말하는 거를 들을 수 없는 환경. 그런 데에서 배우는 영어가 EF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ESL은 우리가 이민을 갔거나 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우리가 문 밖에 나서면은 항상 영어가 들리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EFL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문법도 가르치고 단어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ESL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언어를 배우는 이제 이중 언어 환경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제 영어가 늘 들리는 환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게 이제 된다면 이제 아이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나중에 좀 더 영어 능력도 좀 탁월해지고
그런 어떤 시작점이 ESL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제 보통 학원에서 그런 EFL 방식으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교습소를 통해서 그런 언어표 영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교습소에서는 그런 ESL 환경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나요? 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중학년까지는요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영어 책을.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부모님들께 얘기를 하니까 네. 부모님들이 의외로 좋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보통 교재를 사다가 교재를 풀리고, 그 채점 해가지고 네, 틀린 거 남겨서 네. 막 외우게 하고 네. 막 이런 방식인데,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 매 초반에는 영화 중에서 재미있는 장면들 가지고 네.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이런 내용인데 네. 얘가 이렇게 해서 웃었지 막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좀 설명도 좀 해주면서 최소화하게 설명을 해주되 원어 그대로를 잠깐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런 영상이 있는데 집에서 또 이어보자. 네. 아니면은 그 영어 콘텐츠에 나와 있는 그런 대사를 조금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네. 프린트를 만들어서 워크시트로 네. 아이들과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 좀 네. 대부분의 시간은 책을 읽어주었죠. 그래서 책을 최대한 재미있게 읽어주었을 때 효과가 크다라는 저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믿음이 있었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ESL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와 컨텐츠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제 습득하는 그런 이제 습득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기둥인 스토리,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만의 어떤 스토리가 생겼다라는 건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발췌되어진 어떤 네. 조그만한 지문이잖아요. 네. 그것에 지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그거랑 약간 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 타인의 경험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엄마표 영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영어도 영어지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그 이제 그 가치가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결국 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영어 컨텐츠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영어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키고 몰입시키는 가장 좀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애가 좋아할 만한 분야의 컨텐츠를 찾아서 이제 아이가 영어로 덕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아마 부모님들 많이 그런 걸 원하실 텐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요리를 가르쳐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또래가 나와서 요리를 가르쳐주는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아이들이 저 나라에서는 이런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저런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개방성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요리라는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내가 좋아하는 영어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아이들 보고 한번 시키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키워드를 이제 좀 실었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 페이지를 넣었던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런 덕질을 하는 과정이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뭐 이런 거 없더라도 이미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컨텐츠, 그 다음 컨텐츠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표 영어로 하시다가 교과 영어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급작스럽게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학년 정도쯤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런 식의 이제 문법과 영어 문제집에 대한 약간 그런 강박 아닌 강박,
생각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신지, 또 이제 그 실제로 그런 유초등 때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만드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걸로 되어는 있잖아요. EFL 환경에서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라고는 어떤 전제하에 만들어진 교과이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문법이라든지 철자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점을 맞지 않아도 예,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는 것이 아기가 처음에 말을 배우고 글을 읽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셨을 때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바로 글자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이 예, 좋은 점수를 못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요 크게 문제 삼을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넓은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아이들이 나중에 저절로 수없이 많은 문장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저절로 문법의 규칙도 알게 되고 이게 그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용어는 모르더라도 아이가 문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법 규칙을 안다든지 또 이제 철자 같은 경우도 이제 눈으로 많이 본 아이는 나중에 다른 아이들은 10번을 써야지 외울 거를 이 친구들은 한두 번만 써도 외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언어 이제 습득 이론 전문가신데요.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문법이나 철자, 단어, 어휘력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예, 그런 어떤 대화를 듣고 읽는 그런 것에 의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것이 이분이 말씀하신 이 과정이구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어떤 동기를 잘 이제 다잡아 주시는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일단 그 아까 말씀 중간에 그 크라센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의 뭐 책이나 뭐 영상 같은 거 혹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책 중에서는 이제 읽기 혁명이라고요. 예, 원서 제목은 The Power of Reading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강연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예, 스티븐 크라센이라고 치어 보시면 원어로 치시면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강연과 책을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고학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혹시 그게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중저학년까지는 스토리북을 읽어주는 수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학습적인 것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영어 교재, 리딩 교재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풀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영어 환경이 잘 만들어진 가정과 아닌 가정이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그런 전자의 가정에서는요. 일단 읽기의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나 그동안 수많은 대화와 어떤 영어 문장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속도감 있게 문장을 읽어 나갑니다. 예.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읽기 속도뿐만이 아니라 어휘력이 어느새 생겨 있더라고요. 단어가 제일 걱정이다. 이제 엄마표 영어 참 좋은데 단어 암기 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휘를 읽히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딸아이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너는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 짜증나고 화났을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irritat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irritated가 뭔지 이렇게 딱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뭐지? 딱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화나거나 짜증냈을 때 누군가가 내 신경 건드렸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니?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보는 미국 드라마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도 훨씬 더 다양하게 들으면서 이제 동의어라든지 더 익숙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약간 그 언빠표 영어를 왜 해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다면 사실은 이제 또 그 언빠표 영어를 직접 하시는 그 부모님의 어떤 관점이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쓰신 책의 프롤로그의 첫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부모인 내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영어라는 목적지에 다를 수 있을지를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꼭 좀 유의하셔야 할 태도, 관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채널을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제 채널 더 이상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영어 교육 방식에 대한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의 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꾸준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다잡는 게 그런 어느 루트로건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자 하는 어떤 부모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엄마 주도, 뭔가 이제 학원 가면 선생님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주도의 그런 방식을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싶은데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싶다라고.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 영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표도 좋지만 뭐 엄마도 아이도 다 같이 하는데 스토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텐츠 영어라는 말을 쓰기는 썼으나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 콘텐츠 영어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이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아이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게 정말 핵심이 아닐까.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태도로 가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조금 생각을 좀 전환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렇게 막 아이랑 싸우면서 하지 않는 영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하시고 아이와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혜성 선생님 모시고 정말 언빠표 영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관련된 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다별 에듀 채널 또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이혜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